저는 그 1951년, 고증은 3월 달에 돼 있지만 본래는 8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제 생일은 8월 26일이고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 이녀 중에 삼남. 저 위에 형님이 두 분 계시고 그다음 누님이 계시고 저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최신부 우체국에 근무하셨고 내 자랑 걷는데 사실 저는 뭐 그 고향에서는 작은 도시지만은 제가 통영에 있는 옛날엔 충무였죠. 통영에 충무국민학교를 다닐 때 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쭉 반장했고 그다음 정교 어린이 회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운동을 잘하고 하다 보니까 통영에 6개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뭐 100m 달리기, 배구, 축구 다 여러 종목을 합니다. 그 제가 뭐 여러 종목에 출전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축구를 1년 학교에서 학교 대표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그때는 좀 몸이 좀 말라가지고 좀 빨랐지만은 집에서는 운동하는 것을 못하게 했죠. 그냥 공부하라고. 그래서 쭉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통영중학교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계속 축구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축구부를 하지 않고 통영중학교를 3년을 마치고 그때 우리 6남매가 다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닐 때니까 외지로 내가 가서 하숙비 내고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돼가지고 저는 통영고등학교를 진학을 해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저를 국민학교 때 축구를 가르친 선생님이 그렇게 축구를 계속해서 좀 저를 시키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12월 말에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동네학교를 가서 축구를 해보자고. 근데 마침 그게 1월 달부터는 3학년이 되는 해지 않습니까? 동계훈련을 하는데 전혀 저는 지금 현재 선수들하고는 너무 실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우리 당시에 동네학교가 굉장히 전국 대회에서도 상당한 강팀이었죠. 그때 2학년 때 청소년 국가대표가 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년에. 너무 차이가 나고 해가지고 제가 2월 달에 1월 10달 훈련을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아버님께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전학을 시켜달라. 안 되겠다. 했는데 동래고등학교 출신인데 정사용 교장선생님께서 저를 굉장히 예쁘게 봐가지고 이 선수는 경험이 없어 그렇지 머리도 있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를 설득시켜가지고 다시 제가 축구부에 그대로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3월달 돼버리니까 이제는 대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3학년 때 동네학교 전학회가 시작할 때 임병순이 선생님이 저를 오른쪽 풀백으로 시켰죠. 그게 수비를 제가 시작하게 된 동기죠. 저는 스피드는 있기 때문에 볼을 가지고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뻔히 어디 할 때도 없고 밤에는 하니까. 그 명륜동이라는 온천장 가까운 데서 하숙을 했는데 개인 운동이라는 거는 버스가 달리면 막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오히려 스피드 훈련보다도 볼을 가지고 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게 좀 지금도 아쉬움이 좀 남고 매일 축구 생각밖에 못했죠. 그리고 3월 달에 시합을 하는데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합이 끝나고 난 뒤 누구가 누구 교체되는 걸 몰라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팀에 누가 A 선수하고 B 선수하고가 교체가 됐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 경험이 없고 그런 애도 있었고 이북분이신데 출신인데 아주 세밀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초창기 때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죠. 그래 1년 동안 3학년이 되어가지고 제가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수비로서는 그래도 갈수록 좀 나아졌죠. 제가 보기에는 스피드가 장점이었고 그래도 좀 머리가 있었는지 사실 축구는 머리를
써야 되는 운동 아닙니까?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 마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68년도니까 졸업하고 69년도가 금융장단회가 상업은행에서 실업팀에서 많은 기량이 향상이 됐죠. 그래서 제가 70년도에 청소년 대표를 돼가지고 우리 필리핀에 갔었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좀 경험이 있는 선수가 됐죠.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71년도에 일본 청소년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그때가 우리 자본근이하고 같이 갔었죠. 많이 안정은 됐지만은 조금 옛날보다는, 근데 역시 볼을 다루는 개인적인 능력은 스피드라든가 방법은 괜찮은데 조금 볼을 다루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도 뭐 두 해 연속 청소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71년도 5월 달에 일본 갔다 와가지고 7월 달에 대표 선수가 됐죠. 저도 야,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표 선수가 됐는가. 그때 당시에 그냥 대표 선수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청룡 백호가 있지 않습니까? 백호도 아니고 청룡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정말 이 기회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뭐 하여튼 뭐 축구밖에 생각 못 했죠. 사실은 통영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했죠. 뭐 저는 기억이 생생하죠. 저 동대문구장에서 말레이시아하고 할 때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최연소 대표수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뭐 지시하면 반대쪽에는 잘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시하면 쫓아가가지고 사이드 쪽으로 쫓아가 반대쪽으로 형 감독님이 많이 벌리랍니다. 사이드로 벌리랍니다. 왜 자꾸 그때는 사실 1구 경기 정도였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오히려 페널티 에리아 근처에 우리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선수한테 맞고 나오고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사이드로 다니면서 형 벌리랍니다 이런 걸 많이 이제 전달하고 다녔죠. 그때 이제 테란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때는 북한이 워낙 뭐 강하다고 돼 있었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어가 축구계에서는 바나나킥. 실제로 보니까 그 친구들은 바나나킥을 해요. 역시 북한이 잘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훈련하는 걸 보니까 분위기가 익었는지 저희는 뭐 그때는 그걸 누구 해라 이렇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는 안 했는데 하여튼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했는데 결국 피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벌어졌죠. 결국 피하려고 하다가 탈락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 탈락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그때는 좀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겁낼 것도 아니고 한번 성부수를 했는데 그때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 예민한 그런 관계가 정치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우리가 그거 피하고 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지를 못했죠. 감독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수비수다 보니까 수비수니까 모든 것을 뒤에서 좀 보고 지시할 수 있으니까 아마 시키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선배들은 거의 다 그 공격 쪽이고 수비 쪽에서는 제가 제일 그때 내가 제일 선배인가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거 보니 그때부터 이제 그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굉장히 뭐 좀 뭐 유머가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냥 감독님 지시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 선수끼리 우리가 뭐 항상 단합회가 잘 하자는 그런 걸 자주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홈팀하고 결승전을 많이 경기를 하고 그랬는데 태국 킹스컵이라든가 말레이시아 메르세카라든가 인도네시아 창립기념대회라든가 주로 그쪽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선수들 또 우리나라 선수를 인정해 줬죠.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 기술은 그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체력적으로 그때는 정말 체력적으로 우위였기 때문에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 보면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동남아시아는 갑자기 비가 왔다가 그 수중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한국에서 훈련할 때 수중전을 연습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짠디를 빌려주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 훈련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히 어려웠지, 한국에서. 짠디 구장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중전 하면 그때 아주 뭐 한국은 징크스처럼
어디 운동장을 하나 빌려갖고 쓰면 우리 축구협회가 운동장 가진 게 없지 않았습니까? 쓰면 비만 오면 거의 뭐 조금 물기 있으면 관리인들이 안 빌려줘요. 맨 땅에서 비가 오고 하면 쓸 데가 없었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뭐 축구협회가 어디 뭐 우리 그때만 해도 뭐 도로공사라든가 어디 뭐 그런 데 너무 기업이 가진 거 빌리 쓰고 그럴 정도죠. 그때 뭐 지금 하면 그때 우리가 준비는 잘 했다고 보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수비들이 실수가 많았죠. 저도 역시 실수를 했고 백패스를 하다가 우리 김철수인가? 예, 그 선수하고 좀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저는 선수 생활하면서 그렇게 저로 인해서 그렇게 실수해갖고 완벽하게 실점을 당한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죠. 축구는 실수의 연속이다. 상대가 실수를 해야 또 골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는 거니까. 수비는 여하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분 잘하다가 한 무만 잘못해도 지탄을 받기 때문에 수비수는 사실은 큰 실수를 안 하고 노력을 해야죠. 그때 당시에 일본이 그 좋은 팀들을 갖다 세계적인 팀을 자기 나라에 불러갖고 그때 우리나라를 초청해 줬기 때문에 이거 참 대단하다. 자기 라이벌인데 저희들은 거기서 엄청난 경험을 얻었죠. 그럼 뭐 동남아시아만 경기를 했지 그런 세계적인 팀들하고 물론 단일 팀이지만은 클럽 팀이지만은 그 경기에서 엄청난 경험을 많이 얻었어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구나. 일본이 우리를 초청해 줬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보르시아 MG하고 페널티킥 아마 지금 나 기억에 맞죠? 예. 섰는데 사실은 페널티킥을 안 찰라고 그러던 선수들이. 주장이 차라고 내가 딱 섰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찾는가 모르는데 하여튼 들어갔어요. 딱 섰는데 구멍이 안 보여, 구멍이. 볼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예. 진짜 그때 제가 그때 우리 대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시절에 그런 경험은 정말 좋은 경험했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서독의 보르시아 MG가 거의 유럽 최강팀이었는데 네. 4대3으로 졌으니까 네. 뭐 굉장히 선전을 한 거죠. 그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팔메라스 감독이 그랬는가 여하튼 한국 팀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금방 제끼고 갔는데 그 사람이 그까지 또 쫓아왔다는 거예요. 따라왔다는 거예요. 뭐 없는데 보니 금방 또 앞에 와 있다는 거야.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들 기술에다가 축구 기술에다가 한국의 기동력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에서 무슨 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경험을 하고 와서는 아시아 쪽은 내리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운동력이었죠. 국가적인 그런 문제로 볼 때는 북한하고 결승전이 됐을 때 굉장히 긴장했죠. 과연 이 경기가 굉장히 난폭한 경기가 될지. 저도 주장으로서 물론 감독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차분히 하자. 차분히 하자.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차분히 하자. 계속 강조한 게 그게. 저희는 우리가 북한이 거칠게 나올 거로 보통 보니까.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양 팀이 이렇게 락카에서 나오면 막 카메라를 찍잖아요. 그럼 북한 애들이 굉장히 격하게 이야기했어요. 텔레비를 카메라를 부순다건 부숴버린다 크고 그런 거 좀 싫어하더라고. 근데 경기는 사실은 그래도 원만하게 그렇게 격하지 않게 경기가 끝났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서로가 안지했으니까 다행이다. 오히려 뭐 물론 이기려고 했지만 결과가 비계 공동 우승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도 돌아가면 우리한테 지고 나면 곤란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잘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는 이 경기라면 아시안 경기 같은 거는 축구가 마지막에 하거든요. 배식 준비를 꽉 차 있었죠, 메인 스타디움에. 1위, 2위, 3위가 뒤에 쭉 서고 단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3위 올라가고 2위 올라가고 이제 1위가 올라갈 때 내가 우리 북한 주장이 김종민입니다. 정민 씨 먼저 올라가라고. 그 이제 올리 보냈는데 단상에 올라갔는데 공동은 같이 서야 되는데 딱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3분의 2를 본인이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비저바일이 올라갔는데 뒤에서 탁 밀어버린 거야. 뒤에 이제 한 줄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선수들은 서 있는데. 그 골키퍼죠. 그 친구. 아마 나를
미르병이 내가 앞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진행 요원들이 막 뭐라고 그랬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 올라오면서 종민 씨, 우리 자꾸 뭐 포즈 취해달라고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종민 씨, 우리 오늘 같이 있으니까 우리 좋은 포즈 취해 줍시다 하면서 올라가갖고 싹 하면서 내가 어깨동무 한 게 그게 확 찍힌 거야. 71년도에 뮌헨 올림픽 때 대표적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내가 은행에 있다가 연대 1학년 때거든요. 1학년 때부터 대편수가 됐기 때문에 거의 뭐 태능이 있었죠. 미안하지만은 그때는 어려이 그랬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뭐 대편수 돼 있는 거를 좀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소속에서 나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토요일 저녁 정도 되면 태능이 있으면 외박을 주니까 그러면 토요일 되면 오전에 합숙하고 있는 팀이 전 종목이 불암산을 띱니다. 뛰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신 먹고 외출 나가는 예방 나가는 거지. 아마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명동을 주로 갔겠죠. 근데 저도 그 사진을 보고 누가 기자분을 가지고 있어가 줘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죠. 예. 영국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않나요? 아마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죠.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때 제가 그 아킬레스가 자꾸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다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좀 연습을 조금 쉬면 괜찮고 또 하면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아마 그게 이제 아마 마취제 비슷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달 정도는 또 괜찮아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때는 잘 아다시피 우리가 32년 만에 월드컵이라는 걸 이제 저희들 출전권을 땄기 때문에 과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 아무도 몰랐죠. 상대방 경기가 상대방 분석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그런 자료도 없고 뭐 진짜 촌놈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때는 외국 팀들은 딱 그 팀의 그 구색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감독 또 무슨 코치, 수비 코치 뭐 분석관 뭐 우리는 단지 감독 코치 두 사람밖에 없어요. 36년 만에 월드컵을 나가면서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때 레버쿠션에서 물리치료사를 하나 딸리 붙였어요. 자기 선수 보호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많이 케어해 줬어요. 우리가 문제가 비타민을 먹었습니까? 아침 딱 일어나면 딱 컵에다가 23잔인가 딱 비타민 딱 먹었던 거 아침에 나오면 그거 우리가 먹고 그분 아니었으면 뭐 전혀가 없었죠. 연습은 김 감독님이 선수들하고 시키고 저는 맨날 골키퍼 연습시키는 거예요. 저는 골키퍼 코치. 코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오히려 킥이 굉장히 선수 때부터 더 좋아졌어요. 지나갔지만은 그때 당시에 보면 그 32년에 월드컵 가갖고 엄청난 걸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죠. 그때는 우리 월드컵 나가기 전만 해도 캡이 이 정도 있는 줄 알고 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실제로 대회를 치러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다. 다음에 준비 잘하면. 준비를 잘하면 이 정도까지 좁힐 수 있다는 걸 느끼고 갔지요. 그때. 그래서 그런 영향인지 역시 또 그 86년 그해 가을에 서울 아시안 게임 네. 쉽게 우승을 했죠. 그렇죠. 네. 그것도 몇 년 만에 단독 우승한 거죠. 팬들이 만들어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팀에 그때 김신욱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단순한 경기 운영을 했죠. 뭐 축구는 뭐 단순하든 뭐 복잡하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뭐 세계 추세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수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경기 운영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때 절대 축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과연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만약에 축구를 안 했더라면 뭐가 됐을까? 근데 축구한 만큼 더 나은 자리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후배들은 맡은 사명감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것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선수들한테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돼야지
그러고 또 축구를 항상 연구하고 내가 뭘 우리 팀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를 지도자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 축구가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